지난주에 했던 거 짧게 좀 정리를 하고 뭐 했는지, 그리고 오늘 할 거 큰 그림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 텐데, 미분 시작하고 나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였냐면 평균 변화율이었어요. 그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것을 극한 보내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았었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 여러 개 찾기 귀찮아서 우리 뭐 했냐면 도함수라는 걸 찾았다고. 근데 그 도함수도 어쨌든 극한 계산을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귀찮아서 미분법이라는 걸 찾았다고요. 그래서 그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도함수를 빠르게 찾으면 숫자만 대입해서 바로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뭐 증가, 감소, 극대극소 이야기였죠. 역시나 미분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가 무엇인지, 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극대, 극소가 무엇인지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함수라면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뭐 증가함표 이 정도 가지고 다 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수학2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건 3차 곡선, 4차 곡선 등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특별한 몇 가지 경우로 딱 정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3차 곡선의 개형 3가지, 4차 곡선의 개형도 3가지, 뭐 책에 따라서는 4가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3가지로 정리를 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까지 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아마 옆에서 저기 203호에서 공부하셨던 분들도 거기까지는 진도 나갔을 거예요.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거기까지 공부를 다 하셨으면 이제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극점 찍어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 동글동글하게 그리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3차 곡선, 4차 곡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치고,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최대 최소고요. 네. 아, 그래요?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만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네.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총 3가지였습니다. 왜 3가지였다고? 왜 3가지였다고? 책을 뒤적뒤적 머릿속에 넣어댕겨. 왜 책에 무겁게. 왜 3가지였다고? 뭐 그래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하는 거라 치고, 3가지였던 이유는 어쨌든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건 그것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건데, 3차 함수의 도함수는 2차 함수일 거고 2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3가지이기 때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3차부터 정리를 다시 빨리 하면 ax 세제곱 bx 제곱 cx 더하기 d 이렇게 생겼을 때 f 프라임 x는 3ax 제곱 2bx 더하기 c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이 2차 곡선의 개형이 3가지라고 한 건 우리 그냥 편의상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클 때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아래로 볼록인 건 확정났고 3가지인 이유는 2차니까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파악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 경우에 따라서는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요. 혹은 뭐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었고, 이 3가지 경우에 따라서 fx 그래프의 개형이 결정나는 거였다고요. 이 점, f'이 0이 되는 점인데, 이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고요. 이 점도 f'x가 0이 되는 점인데, 이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을 거고, 얘를 동그랗게 좀 스무스하게 그리면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진다고요. 얘가 누구냐면 y는 fx다라는 말이었어요. 그죠? 극대와 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녀석. 두 번째 오는 녀석은 여기가 f'x가 0이 되는 점인데, 이 점의 좌우에서 f'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점은 아닙니다. 그죠? 대신에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하는데 증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찍 그으시면 안 되고요. 올라오다가 어쨌든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얘는 아예 0이 되는 순간조차 없이 계속해서 양수인 거지. 그죠? 그래서 그냥 계속 물론 이렇게 약간 꾸불텅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 그래서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의 차이는
요 점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되는 순간조차 없더라 라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3차 곡선의 개형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였고, 편가르기를 하자면 여기서 가르는 거였다고요. 극대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거, 극대극소가 없는 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3차 곡선이 극대극소를 가져야 돼 라는 건 이거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다시 뭐로 판단한다고요? F'X의 개형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정확히는 F'X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가지고 판단할 거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fx가 극대극소를 모두 다 가진 거고, 요거 두 개는 판별식이 0이든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인데 이 경우엔 fx의 극대나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차 곡선 개형은 총 3가지가 있었고요. 4차의 경우도 최고차항계수 0보다 큰 경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것도 역시나 그래프의 모양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F'X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4ax 세제곱 3bx제곱 2cx 더하기 d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F'X가 0이 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 0이 되는 점의 좌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부호를 보시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런 것들을 원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살펴보니까 F'X가 3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는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다면 근의 개수는 3개거나 2개거나 하나일 거다라는 거예요. 빵개인 경우는 없습니다. 3차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돌아와서 요거 잠깐 보시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하거든요. 즉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저 위로 올라갈 녀석이기 때문에 X축이랑 안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최고차가 짝수차인 녀석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지만, 최고차가 홀수인 녀석의 경우엔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이랑 무조건 만나긴 해요. 즉 얘가 근이 하나는 최소한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개까지 있을 수 있고요. 2개인 경우도 있는데 그 2개인 경우는 말했지만 2개가 실근이고 하나가 허근 이런 건 아니고요. 3개가 실근인데 이거 셋 중에 이제 2개가 같은 거. 이래서 실근이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F'X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인 경우라는 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2개인 경우라는 건 이런 경우를 이야기해요. 또는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하나인 경우는 이렇게 생긴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생긴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런 녀석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겼던가 이렇게 생겼던가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살려두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F'X가 살아있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fx의 개형을 살펴보면 옆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0이 되는 점 3개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요걸 동글동글 그리시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요 녀석의 경우엔 요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내려가다가 올라가는데 요 점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올라가면 안 되고 잠깐 0은 돼야 돼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멈추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라는 거고, 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이너스랑 플러스밖에 없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요거 2개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얘는 요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접선의 길이가 0이고요. 얘는 0이 안 돼요. 마치 요 둘의 차이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해볼 수 있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여기 0되고 여기 0 되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내려가고 잠깐 멈추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요. 요거랑 이렇게 옆으로 돌린 것처럼 생겼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3차 곡선 중에 만약에 요런 거 또는 요런 거인데 올라오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생긴 거, 이 흰색 곡선 F'X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정말로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인 상태라면 얘는 실근이 하나인데 실근이 세 개인데 그 세 개가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삼중근 같은 건데. 이런 경우라면 fx의 모양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 만들어져요. 이거랑 또 약간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4차 함수 곡선의 개형이 요거 이렇게 4개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통 3개로 이야기하거든요. 3개라고 정리하는 이유는 말한 것처럼 f'x는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몇 개냐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룰에 의해서 결정 나는 거다라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얘도 편가르기를 하자면 이제 여기서 가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건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 그래서 총 극점이 3개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있는 2개는 다 극소점만 하나 있는 상태고 극대점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4차 함수가 극점이 3개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고. 극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극소점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극점이 하나였으면 좋겠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갈라지는 거니까 2개 중에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고, 역시나 이거 중에 무엇인지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f'x가 0이 되는 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거 가지고 파악을 해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얘는 3차 방정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0의 이 실근의 개수 찾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이 될 거라서 3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해서 좀 근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2차처럼 판별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을 실제로 인수분해해서 근을 좀 찾아오셔야 되고, 근을 찾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뭐 지난 시간에 들은 사람한테는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3차 방정식을 어렵게 내진 않아요. f'은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관련이 있는지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니? 이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손쉽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극대를 갖느냐 안 갖느냐, 혹은 극점의 개수가 3개냐 1개냐는 이거 가지고 방정식 풀어서 근의 개수로 찾을 거야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푸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문제 풀면서 아마 풀다 보면 약간 삐그덕삐그덕 할 겁니다. 푸는 와중에 질문할 거리들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오늘 할 내용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그냥 미분 끝낼 거거든요. 목차부터 써보면 첫 번째로 할 건 최대 최소 이야기고요. 그 다음 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이렇게가 오늘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완전히 진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거, 그거 가지고 다 해결 나는 거고요. 밑에 속도가 속도는 그냥 미분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정도가 오늘 할 이야기고요.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하면 그래프 그리면 다 해결됩니다. 위에 있는 건. 물론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혹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직도 좀 어색하신 분은 뭐 까만 표지 책이나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책 같은 걸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게 수월해야 얘네들 진도가 나가요. 구구단이 안 되면 곱셈 공식이 될 리가 없잖아요. 약간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최대 최소 이야기부터 할 텐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 자체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연속할 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그게 이제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겠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이 최대, 최소라는 이름으로 뭔가 단원을 공부했던 건 어디였을 거냐면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봤을 거예요. 기억하는지 봅시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려면 뭐부터 보죠? 뭐부터 확인한다? 너 답 나왔어. 나만 봤어.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살펴보려면,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구간이 없으면 뭐 그냥 꼭지점이 최소고 없고 뭐 됐고요.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닫힌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살펴보려면 뭐부터 본다? 대칭축의 위치를 본다. 그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지 주어진 범위 안에 없는지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랐다고요. 그죠? 다 모르는 표정인데? 뭐 혹시 월반이야? 1학년 안 했어? 대칭축이라고 보면 범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어졌다고 치자고요. 알파 베타가. 그럼 얘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녀석이죠. 그 구간에서만큼은 감소 함수예요. 그러니까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을 건데 대칭축이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치면 이때는 범위가 없어도 꼭지점에서 최소인데 하필 요 범위가 축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에요. 양쪽 경계값이 아니라 가운데 들어있는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거라고. 내려가다 올라가니까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요 녀석이 최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최대값은요. F알파랑 F베타 중에 더 큰 녀석인데 얘는 이제 2차 함수라는 곡선의 특징 때문에 이 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니까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게 최대값이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지. 그죠? 굳이 F베타, F알파 둘 다 찾을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찾을 수 있는데 즉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달랐다면 이걸 3차, 4차 곡선으로 더 확대하잖아요. 이 꼭지점의 역할을 누가 할 거냐면 극대점, 극소점이 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차 곡선 이렇게 있다고 보면 여기 극대, 여기 극소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걸 예를 드는 게 편하겠죠. 극대 극소가 없는 녀석이면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건 양쪽 경계값이 그냥 최대 최소예요. 그죠?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3차 곡선의 경우에 주어진 범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주어졌으면 노란색처럼 알파 베타가 이게 보기 편하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주어졌으면 계속 그 구간 안에선 계속 증가만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구간 안에 극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양쪽 경계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일 거라고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졌으면 이때는 주어진 범위 안에 극대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가 될 거고 요거 둘 중에 더 작은 녀석이 최소가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면 주어진 범위 안에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어. 그러면 요 극대값이랑 요 오른쪽 경계값 중에 더 큰 녀석이 최대일 거고 극소값이랑 왼쪽 경계값 중에 더 작은 녀석이 최소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막 분류를 해서 이 안에 극대가 있는 경우, 극소가 있는 경우, 극대 극소가 다 있는 경우, 극대 극소가 없는 경우 이러기에 너무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책에서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극점이 존재하면 극값이라는 건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에요. 양쪽 경계값 F알파와 F베타 얘네들 존재하는 대로 다 찾아가지고 이것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이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 이러고 설명하고 끝나요. 이 중에 최대와 최소가 존재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해결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극대 극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 그래프 그려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주어진 범위 안에 극점이 있으면 그 극값 찾으시고 그리고 양쪽 경계값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조금만 하나만 팁을 드리자면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지금 제가 예를 든다고 3차를 든 건데 꼭 3차 아니라 4차, 5차 어쨌든 그릴 수 있는 그래프라면 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심지어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2차 곡선도 억지로 끼워 넣자면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꼭지점이라는 건 극소점이거든요. 이 그래프에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3차의 경우에 실제로 여러분이 수학 2에서 보게 될 대부분의 곡선은 3차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이 3차 곡선의 경우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한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물론 사람 손으로 그리는 거라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여기가 극대라고 보고요. 여기를 극소라고 보고요. 그러면 함수값이 올라가다가 극대를 찍어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극소를 찍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와중에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언젠가 있겠죠. 언젠가 있을 거라고. 요 점에서의 X좌표를 살펴보면 이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림 되게 잘 그린 거예요. 몇 대 몇이겠어요? 잘 그렸다니까? 몇 대 몇이겠어요? 2대 1이라고요? 항상 이렇게 생겼더라 라는 겁니다. 3차 곡선 항상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극대점, 극소점 요 두 점의 중점은 곡선 위에 존재하는데 3차 곡선은 항상 요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왼쪽 편으로 생긴 녀석을 그대로 180도 돌리면 오른쪽에 있는 거랑 딱 겹쳐요. 3차 곡선은 항상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3차 곡선 개형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었죠? 멈췄다 가는 거 혹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대칭이에요. 요거 180도 돌리면 얘 되고요. 여기 어딘가에도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았던 순간을 기준으로 보면 180도 돌리면 딱 겹치게 되어 있어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제가 논리적으로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뭘 잡고 있으면 되냐면 2차 곡선인 F'이 이 대칭 축에 대해서 좌우로 대칭이죠.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둘 사이에도 약간 관련이 있긴 있거든요. 이것에 더 말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했고요. 어쨌든 일단 파편적으로 외워두세요. 나중에 얘네들 뭐 여러분 2학기 때 돼서 제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는 거예요. 3차 곡선이라는 건 만약에 극대극소가 존재하면 요 두 점의 중점, 얘도 이름이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세요. 요 점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 대칭이고요. 극대, 극소, 다시 극대값이랑 같아지는 점 잘라서 x 좌표의 간격을 보면 항상 2대 1이에요. 마찬가지로 극소, 극대 가다가 내려오다 보면 언젠가 또 극소값이랑 이 같아지는 순간이 생기겠죠? 요 순간까지의 길이도 역시나 2대 1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아예 요 대칭이 되는 요 점 있죠? 기준점. 요 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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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책도 있어요. 뭐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좀 헷갈리니까 오바인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장 유용한 건 뭐냐면 극대 찍고 극소 찍고 다시 극대랑 같아지는 건 항상 2대 1이라는 비율을 유지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녀석이고요. 그냥 머릿속 한켠에 잘 넣어두세요. 당장 이번에 방학 때 다 못 쓰더라도 넣어뒀다가 나중에 2학기 때 잘 꺼내가지고 쓰십시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당장 여기 최대 최소에서 얘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좀 그나마 여러분의 산수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차 곡선이 있었는데 극대점의 x좌표가 1이고 극소점의 x좌표가 3 이렇게 나왔어.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야. 그런데 x의 범위가 0에서 5 사이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라면 f1도 찾아야 되고요. 극대값이니까. f3도 찾아야 돼요. 극소값이니까. f0도 찾아야 돼요. 양쪽 경계값이니까. 그래서 이거 4개를 다 찾아가지고 이 중에 제일 큰 거 최대, 제일 작은 거 최소 이렇게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3차 곡선이고요. 극대극소가 다 존재하는 거야. 숫자 되게 더러울 거예요. 0은 고맙지만 이런 거 넣어봐. 이거 세제곱하면 125예요? 산수를 해야 된다고. 엄청 귀찮다고요. 근데 이런 종류의 숫자 산수, 간단한 산수들을 여러 번 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보자면 극대가 1이고 극소가 3인데 왼쪽 경계값이 0이에요. 0이면 여기쯤에 있을 텐데 이건 계산해 보나 마나 얘랑 같은 값일 거라고요. 왜냐하면 2대 1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은 이거 둘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없다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요. 그 둘 중에 하나도 당연히 얘를 계산해야죠. 이걸 계산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얘를 계산해서 요 녀석이 최소야 라고 확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럼 1이랑 5래요. F1이랑 같은 값을 갖는 점의 x좌표 얼마일 거냐면 얘는 4일 거예요. 5는 얘보다 더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 최대가 될 거구나 라는 걸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산수를 좀 덜어보고자 지금 요거 알려드린 거고요. 뭐 얘기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이게
우리가 2차 곡선 그리던 버릇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런 오해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왠지 2차 곡선 같이 생겼고 요거 2차 곡선 같이 생겨가지고 2차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곡선이 아닌가 싶은데 완전 다르게 생긴 거예요. 제가 똥손이라 그 차이를 비교해 드릴 수는 없는데 뭐 핸드폰 있으시면 그려보시면 되고 생각해봐. 2차 곡선이었으면 여기가 꼭지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극대점이. 그럼 요 값이랑 만약에 y값이 같다면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2차 곡선의 일부분이었다면. 근데 지금 얘보다 2배만큼 가야 y값이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이야기니까 요 부분의 그림은 절대로 2차 곡선이랑 다르게 생겼어요.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제가 예쁘게 그리려고 동글동글하게 그린 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이런 이 그림 이상하네. 이거 그릴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을 해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2차 곡선이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으니까 그냥 막 여기에서 더 멀리 있고 누가 가까이 있고 이런 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기를 요것만 기억하시라고요. 극대값, 극소값, 다시 극대랑 같아지는 거 2대1. 또 극소랑 극대랑 다시 극소랑 같아지는 것도 2대1.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거요. 수요일쯤 가서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요게 2대1인지 1대2인지도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게 2예요. 극대와 극소 사이에 껴있는 게 2고 요것의 절반만큼 더 가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훨씬 더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이걸 훨씬 더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 치사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걸로 거의 풀라고 대놓고 물어본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이게 아니면 너무 불편해지거나 아무튼 그런데 교과서에서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안 알려줘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래서 알아두시면 어쨌든 앞으로 미분뿐만 아니라 적분할 때도 꽤 유용한 녀석이니까 2대1 꼭 기억을 해두세요. 해서 최대 최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문제로 좀 보러 가보면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내용 나와 있는 거요. 4강에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는데 f'x가 0인 점을 찾아서 그래프 그리래요. 뭐 굳이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없어도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우린 f'x를 찾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프 그리시고 주어진 범위대로 그래프를 잘라가지고 잘라낸 그래프를 보고 마무리하래요. 뭔 소리야 이게. 범위 안에 극대값, 극소값 있으면 다 찾으시고 양쪽 경계값 찾으시고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안 해도 되겠죠 제가? 0에서 2 사이래요. 이거 하나 해볼까? 3차니까 요거 하나 해봅시다. 그냥 잠깐만요. 그래요. 요거 하나 하죠. fx가 x세제곱 빼기 3x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미분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0 되는 값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두 개가 되네요. 그죠? 3차야 도함수야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그러니까 극대와 극소를 당연히 가졌고요. 극대 극소 중에 누가 먼저 온다고? 극대가 먼저 온다고요.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그래서 요거 보고 증간표 그릴 필요 없이 3차 함수 개형 가지고 그림 바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여기서 요거 마이너스 1이래요. 요거 1이래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구간으로 잘라지기를 0에서 2라고 잘라줬으니까 0은 요 둘에 딱 한가운데 0이 들어있네요. 그죠? 그리고 2는 얘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건데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길지 빤히 보이죠? 1일 때 최소값이다 라는 게 보이고요. 최대값은 0일 때일까 2일 때일까? 최대값은 2일 때겠죠. 2일 때가 최대라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1에서 극소 두 칸 떨어져 있거든요. 그럼 한 칸만 더 가면 극대값이랑 같은 값이 나와요. 엄청 잘 그린 건데 얘랑 얘랑 둘이 같은 값이라고. 그죠?
그럼 0은요. 올라가다 말았어요. 심지어 딱 가운데거든요. 얘는 중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F0이랑 F2 중에 누가 더 클 거냐면 F2가 더 클 거라고요. 굳이 F0 찾아보지 않아도. 그래서 F2가 최대값이고 F1이 최소값이야 라는 걸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설명 많이 했지만 결국 그림 그리자 라는 이야기였어요. 좀 허무하죠?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건 약간 활용 같은 건데요. 이것도 제가 답을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주면 이거 그냥 너무 단순한 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힌트로 얘기만 하고 가자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고 요 끼퉁이들을 잘라내서 남은 걸로 상자 만들 거래요. 그럼 상자의 부피랑 관련 있는 건 당연히 잘라내는 사각형이겠죠. 이런 말 다 한 건데. 부피도 뭔가 변수로 표현해야 되는데, 즉 누구 때문에 부피가 달라질 거냐면 요 변의 길이 때문에 부피가 달라질 거라고요. 이 변의 길이를 미지수라고 x라고 두면 부피가 자연스럽게 x에 관한 식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신에 이런 활용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식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어려운데 만들어 놓은 식에서 정의역의 범위를 찾는 것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걸 x라고 둘 거면 도대체 이 x의 범위가 얼마인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밑에 것도 보시면 넓이의 최대를 물어봤거든요. 점이 4개 있어요. 근데 이 4점도 사실은 하나의 점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점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옮겼다고 봐요. 그러면 직사각형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겠죠. D가 이리로 옮겨진다고요? 그럼 C는 이렇게 와서 여기로 갈 거고요. 이렇게로. 떨어뜨릴 거니까 B는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야. 한 점만 정해지면 나머지 점들은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잡아가지고 그놈을 미지수라고 두면 다른 점들도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그 미지수 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역시나 그 미지수의 범위만 잘 살펴보시면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찾는 거다라는 겁니다. 활용 문제 이렇게 된 거고, 뭐 변수가 여러 개인 것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답을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는데, 얘가 변수가 여러 개라고 한 이유는 지금 원 기둥의 부피 찾는 거잖아요. 밑면의 반지름하고 높이하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변수라는 거지.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얘를 R이라고 보고 이걸 H라고 볼 거야 인데, 이 R과 H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 쉽게 말해서 R이 늘어나면 H는 줄어야 되잖아요. R이 줄어들면 H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부피라는 건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생겼는데, 요 R 제곱을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든가 아니면 H를 R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R과 H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하나의 문자로 통일만 되면 얘도 역시나 그냥 다항함수 3차? 아니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되겠죠. 그런 거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방정식입니다. 최대 최소는 저 정도니까 해보시고, 더 많은 문제는 여러분 까만 책에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방정식인데, 이게 그냥 책 제목에 방정식이라고만 써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써있어요. 약간 한글 아닌 것 같죠? 방정식에다가 도함수를 갖다 넣어서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3차 곡선, 3차 함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요거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인수분해밖에 없다고요? 조립제법도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거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아주 특별한 녀석이 아닌 다음에야 조립제법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1학년 때 3차 방정식 되게 많이 풀었어 이런 생각 들겠지만, 이게 잘 각본이 짜져 있으니까 여러분 풀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못 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연속할 때 뭐 얘기했냐면 사이값 정리 이야기했어요.
사이값 정리의 활용. 컴퓨터가 근을 찾는 거 얘기를 막 여기다 한참 했잖아요. 그죠? 걔는 뭐 하는 거였다고?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을 수 없을 때 최소한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도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사이값 정리의 활용을 써먹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는 건 1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인수분해, 근을 찾는 거, 방정식의 해. 자는 사람들 있으니까 칠판에 막 쓰면 눈을 떴을 때 갑자기 글씨가 막 생겨나 있겠죠?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해는 못 찾아요. 포기하세요. 그런데 연속 단원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라는 걸 이용하시면, 책에는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이용하시면 근이 존재하는 구간 정도는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사이값 정리 뭐였는지 기억나요? 활용?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FA와 FB를 곱했더니 0보다 작다면 A와 B 사이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해. 그게 사이값 정리 활용해서 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거였다고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방정식의 활용은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존재하는 구간을 막 숫자들을 넣어서 찾아봤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게 약간 고민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이 도함수의 활용에 나오는 방정식의 활용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고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이거 읽을 수 있죠? X축의 교점 하고 같은 거죠.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 X좌표랑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 Y에다 0을 대입한 게 위에 거니까 Y에 0을 대입하겠다는 건 X축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인지를 찾으시면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를 찾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4차 곡선 이야기하면서 얼렁뚱땅 얘기하고 넘어가긴 했어요. 왜냐면 4차 곡선의 도함수가 3차고 3차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4차 곡선의 개형이 결정이 나는 거였거든요. 저만 기억하고 여러분은 기억 못하는 표정인데, 좀 전에 했다고요? 몇 분 전에? 한 30분쯤 전에. 어쨌든 그래서 3차 좀 편하니까 역시나 3차 방정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는 거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라고? 3가지였다고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입니다. 편가르기는 여기서 하는 거였다고요. 극대역수가 있는 거, 극대역수가 없는 거. 밑에 게 쉬우니까 밑에 거 먼저 하자면, 요 밑에 거는 X축이랑 만나려면 한 점에서 밖에 못 만납니다. 실수 전 구간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X축이랑 한 번 딱 만나고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 즉 극점이 없는 3차의 경우엔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근이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죠. X세제곱 더하기 1은 0, 이런 방정식, 오메가 혹은 X세제곱 빼기 1은 0,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하나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있는 거잖아요. 오메가 2개. 그죠? 그래서 어쨌든 3차 함수, 4차 방정식 나왔을 때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라면 걔는 실근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얘는 약간 골치 아프지. 왜냐면 x축이 이렇게 만나면 실근이 하나인데요. 이렇게 만나면 두 개예요. 교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만나면 세 개 되고요. 좀 더 올라가면 다시 두 개 됐다가 약간 약 오르죠. 다시 하나가 돼요.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에 따라서 총 5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얘를 1, 2, 3, 4, 5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가지고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노란색 직선이 x축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도 하나 그릴까요? 이걸 x축이라고 보면 1번 상황은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2번 상황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요게 3번, 요게 4번, 요게 5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순서대로 1, 2, 3, 4, 5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데 1번하고 5번을 먼저 보면 얘네 둘을 먼저 보려는 이유는 교점의 개수가 둘 다 하나씩밖에 없거든요. 1번도 교점 하나, 5번도 교점 하나. 여기서도 보면 1번 교점 하나, 5번도 교점이 하나예요. 그래서 1번과 5번의 경우엔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실근도 한 개밖에 없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2번하고 4번인데 2번과 4번의 경우엔 교점이 두 개예요. 그죠? 얘도 보면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 4번도 보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두 개예요. 뭐 하나가 접점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도 당연히 두 개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도 두 개다 라는 말이고요. 3번의 경우엔 교점의 개수가 3개예요. 그러니까 실근도 총 3개가 될 거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바로 알면 되는데 이걸 굳이 책에서 식으로도 정리를 해줬거든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3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보자는 거예요. 극대점과 극소점의 위치를 보자는 거야. x축과의 위치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1번은 극대극소 모두 다 x축 밑에 있고요. 5번은 극대극소 모두 다 x축 위에 있어요. 그죠?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곱하면 0보다 크더라 라는 겁니다.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2번과 4번의 경우엔 극대값이 0이던가 극소값이 0이란 이야기니까 극대값, 극소값을 곱한 게 0이에요. 그런 소리고요. 그럼 3번의 경우엔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니까 요거 둘을 곱한 건 0보다 작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졌으면 좋겠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극대값, 극소값을 곱해서 0보다 작아. 라고 결론이 난다는 거야. 이 과정을 거쳐서 얘가 결론이라고요. 3차가 서로 다른 실근 2개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극대값,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야 라는 말이고 3차가 실근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극대, 극소가 없던가 있어도 둘이 부호가 같으면 돼 라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심해야 되는 거 몇 가지만 더 쓰고 나서 지울게요. 지금 실근의 개수를 이야기했는데 3차 방정식 이야기하는 중이거든요. 실근이 3개면 어차피 원래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니까 실근하고 따질 거 없이 실근이 3개라는 건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요. 여기서 실근이 2개라는 건 아까도 슬쩍 말했지만 실근이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같아서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근 2개, 허근 하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죠? A, B, C, D 이 개수들이 다 실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근이 존재하면 그것의 켤레도 꼭 존재해야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 때문에. 그런데 실근 2개, 허근 하나?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실근 3개인데 그 중에 2개가 같은 거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근 2개는 실근 1개 하고 중근 1개다 라는 말이고 그 말은 교점 입장에서 보자면 교점 1개, 접점도 1개 즉 둘 중에 하나가 접점이더라 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요거 접점이잖아요.
요거 접점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근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말이에요. 맨 위에 있는 건요. 실근이 하나 있는 상태인데 얘는 정말로 실근 한 개랑 허근이 두 개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요 케이스에 극대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데 교점이 하나만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실근 한 개, 허근이 두 개 있는 상태더라 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허근 두 개. 요리로 넘어와서 극점이 없는 경우도요. 실근이 하나라고 했는데 얘도 보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경우는 좀 제외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이거예요. 요거. X축이 만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이 경우라면 얘도 실근이 한 개 있는 건 맞는데 얘는 보통 우리가 3중근이라고 부르죠. 세제곱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극대극소가 없으면 실근이 하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항상 실근 하나에 허근 두 개냐 그건 아니에요. 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경우는 실근 세 개인 거야. 그 셋이 하필 다 같아서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막 케이스를 다 나눠가지고 식으로 외우려고 달려드시면 이것도 양이 엄청 많죠.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해결됩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해결되죠. 뭐 어차피 우리 그래프 그릴 때 극대값, 극소값 다 찾아가지고 점 찍고 동글동글 그림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X축의 위치만 딱 파악하시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 교점 중에 접점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그려진다고요. 어차피 설명도 그래프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것에 익숙해지시는 게 이걸 다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 가지고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세겠다. 그것이 이 방정식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지금 3차 이야기만 했는데 4차는요. 안 쓸 거예요. 그냥 요거 설명하려고 쓰는 건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쓰지 마세요. 4차의 경우엔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4차 곡선의 개형이 몇 가지라고요?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고 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녀석이고 얘도 편은 여기서 가르게 할 텐데 밑에 있는 건 실근 없어요. 하나 있어요. 두 개예요. 계속 영원히. 할만하죠. 없어요. 하나예요. 영원히 두 개예요. 할만한데 약간 골치 아프죠. 옆으로 당겨와서 보자고요. 없다가 한 개다가 두 개다가 세 개였다가 네 개였다가 다시 세 개가 됐다가 두 개가 됩니다. 이런 걸 여러 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대극소가 모두 다 존재하는 녀석이라고 해서 항상 얘가 아닌 게 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예쁜 W 모양으로 생긴 거 있거든요. 극소 값이 둘이 똑같은 거. 이런 경우면 없다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다시 두 개가 돼요. 영원히. 그럼 이걸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 이런 경우인지를 나누고 각각의 극대값, 극소값 다 찾아가지고 막 그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 바엔 그냥 그래프 그리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3차만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으로 3차 방정식 근의 개수를 이야기하지 4차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요. 너무 케이스를 나눠서 식으로 정리하기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4차 방정식 실근의 개수가 혹시 나오면 그냥 그래프 그리시면 되고요. 여러분을 만날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4차뿐만 아니라 4차 이후에 뭐 5차, 6차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온다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혹시 나온다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가지고 해결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고 뭐 추가해서 뭐 이런 것들 있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 이야기한 건데 뭐 방정식이라는 게 꼭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혹시 뭐 이렇게 생긴 방정식 있었으면 얘랑 그래프 그려서 교점?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렵다고. 넘겨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게 상수함수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상수함수면. 그리고 만약에 상수함수면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x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2차 곡선만 해도 그렇거든요. 2차랑 직선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판별식이 아니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손으로 그래프 그려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있는 건 한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됐죠? 문제로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얘도. 밑에 와서 보면 요 방정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 이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즉 실근 2개, 그리고 실근 하나랑 허근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이야기냐면 이 좌변에 있는 거 극대값, 극소값 찾아가지고 둘이 곱해서 0보다 작다, 0이다, 0보다 크다 이거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으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거 지금 산수 안 해도 대충 이해되죠? 뭐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이걸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괜찮기도 하거든요.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자는 아이디어인데 A의 범위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A만 놔두고 나머지를 넘길 거예요. 이렇게. 이 방정식의 근이나 이 방정식의 근이나 똑같아요. 요 함수랑 x축과의 교점이나 y는 a랑 y는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 이것의 교점이나 똑같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그림을 확정할 수 있어요. 얘는 a 값에 따라서 사실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라 x축으로 옮기든가 곡선으로 옮기든가 해야 되거든요. 약간 귀찮다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근데 이렇게 생기면 그래프가 딱 확정이 되고요. a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오는 녀석을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미분해야겠죠?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에요. 0 되는 거 찾아보면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개입니다. 3차인데 미분했더니 0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둘 다 극점일 것이고요.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극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극대 나왔을 거예요.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생겼고 이 문제에서는 딱히 필요 없지만 마일이고 1이니까 2고요. 마이너스 2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각각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값은 2예요. 극대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이거 뭐야? 왜 써있어 이거? 아니, 이거 x좌표구나. 이렇게 생겼다고요? 극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 상태에서 y는 a 요 곡선이랑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그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세 군데에서 만날 거야. a가 마이너스 2거나 딱 2면 두 군데서 만날 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한 번밖에 안 만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푸시는 게 생각보다 꽤 쏠쏠하고요. 해설지에서는 교과서에서 이제 극대값, 극소값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해설지에서는 정말로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둘이 곱해서 부호를 살펴보겠지만 우린 실전에 좀 실전스럽게 보자면 얘가 좀 더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것도 보시면 봐요. 요 곡선이랑 세상이 만난다는데 이것도 그리기 이걸 어떻게 그릴 거야? 손으로 그려가지고는 3차랑 2차랑 만나니 안 만나니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우리 손으로는. 그래서 뭐 한다고? 원래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거지만 a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넘겨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 뭐냐? 더하기 9x 는 a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근을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 그림 그리시고 그거 가지고 a를 찾아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극대극소 다 존재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세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값 극소값 사이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꾸 욕심이 생겨서
기억하라는 의미로 하나만. 요거요. 지금 얘기하는 건 혹시 진짜 한 켠에 여유가 좀 있으시면 넣으시고요. 없으면 빼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2학기 되면 하긴 할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죠. 원래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해야 돼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x-3의 제곱. 이거 뭔 소리일까? 이건 뭔 소리야? x축이랑 0에서 한번 만났고 3에서 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원래 미분에서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 그 0 되는 거 찾아가지고 극대극소 찍고 이렇게 동글동글 그려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x축이랑 0에서 한번 만나고 3에서 두 번 만나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이야기냐면 여기 0, 여기 3 올라왔다가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요점 x좌표 얼마 하게? 1! 2대 1이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극소값은 0이고 x축에 접했거든요? 극대값은 1 대입해보면 되죠? 1 대입해보니까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극소값 0, 극대값 4라는 걸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죠. 그죠? 자, 요거 싹싹싹 받아 먹을 사람만 먹으시고 어차피 2학기 되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것도 꽤 중요한 녀석이어가지고요. 이것도 본학기에 들어가야 할 거예요. 특강 때라서 안 할 거고요. 대신에 뭐 기억하셨으면 좋겠냐면 3,a에서 여기에다가 접선 긋겠대요. 접선이 여러 개래. 그럼 3,a는 곡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3가지 있었어요. 야, 나한테 들은 사람은 좀 기억해야 되지 않니? 3가지 있었다고요? 첫 번째보다? 다시. 자, 접선 물어봤거든? 뭐부터 찾는다?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 접선 찾으래. 뭐부터 찾는다? 접점의 x좌표. 접점 x좌표. 접점 x좌표를 찾아야 접점의 좌표도 나오고 접선의 기울기도 나오고 그래야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된다고. 그죠? 접점 x좌표.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에요. 접선 구하세요는 원래 3가지였어. 첫 번째는 접점 나왔을 때, 두 번째는 기울기 나왔을 때, 세 번째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 곡선 밖에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접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t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고 3,a를 대입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푼다.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예요 라는 소리입니다. 문제는 한 줄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게 길다고. 그래서 다시 보면 빠르게 풀면 곡선 밖에 있는 점이었기 때문에 접점 x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서 일단 접점 x좌표를 t라고 두면 y좌표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때 기울기는 3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이거 가지고 직선을 완성시키면 요 녀석인데 이거 3,a에서 그은 선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x에다 3, y에다 a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그래서 a만 남기고 나머지 우변으로 넘길 건데 요거 넘어가면 t세제곱 요렇게 계산하시면 더하기 9t제곱 요렇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t3승이니까 마이너스 2t세제곱 더하기 9t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A도 있고 T도 있는데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T라고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접점 X좌표를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요. 정신 차려. 접점 X좌표를 찾으러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접선이 3개 그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접점도 3개 있었다라는 말이니까 T에 관한 방정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가졌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 거 그림 그리시고 A가 극대역수 사이에 들어있으면 T가 3개 있겠지.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가 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시 방정식 실근의 개수 이야기더라 라는 거고, 이걸 일반화해 놓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생긴 표가 딱 있거든요. 그림이. 그래서 그 그림도 나중에 여러분 접선할 때요. 여름방학 때 특강 혹시 하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고 아니면 학기 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접선의 개수,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사실은 방정식 실근의 개수 가지고 찾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고요. 됐죠? 이 뒤로 산수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인수분해 됩니다. 밑에 있는 건 아까 봤던 녀석인데 이번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근 하나랑 양근 2개였으면 좋겠대요. 서로 다른 양근 2개. 그럼 음근이냐 양근이냐는 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만나니 오른쪽에서 만나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해결할 거예요. 얘 A만 남겨두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라고 두고 요거 오른쪽 거 그림 그리면 뭐 아까 했지만 다시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이고요. 0 되는 거 찾아보면 X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최고차 한계수 음수 극소 먼저 나오고 극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곡선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1이고요. 각각의 극값을 좀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고 1은 대입하시면 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얘가 요 녀석인데, 그럼 y는 a라는 건 그림을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니까 요거면 한 근이 하나, 요렇게 있으면 서로 다른 근이 2개, 3개, 2개, 1개인데 3개는 3개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3개가 아니라 y축 기준으로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이에요. 그럼 y축 그으란 이야기죠. y축이라는 건 x는 0이니까 요 사이에다 그냥 하나 그어보면 되죠. 정확하게 그을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이고 1이니까 그냥 이 사이에 있겠구나 라고 그냥 그으시면 되고요. 물론 참고로 됐어요. 됐고요. 이렇게 그으시면 되고요. 요거 y축이에요. 요거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났으면 좋겠대요.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죠? 지금 얘가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2번 만나는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럼 요 A가 위아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건 써 있죠. 2라고. 이것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아니죠. 양근이 중근 되는 거잖아요. 더 올라가면 아예 양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요 A가 올라가더라도 2까지는 못 가요. 2 앞에서 끝날 거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이거보다 더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음근이 2개 되는 거니까 요 점의 y좌표는 y축 위에 있대요. x에다 0 대입해보면 0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a라는 건 그림에서 그림 그려보면 알 수 있다시피 0보다는 커야 되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구나 라는 말이 든다고요. 그죠? 이걸 식으로 찾기 좀 어려워요. 이거 2차 방정식의 경우엔 2차 함수 근해 분리 제가 이거 했나요? 그죠? 막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그건 식으로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프를 판별식 경계축 이거 가지고. 근데 이건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거든요. 이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래프 그리시고 요 A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거 가지고 A의 범위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47번. 요게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3차 함수가 FA가 0이고 FB가 0이래요. X축이랑 AB에서 만났대요. F'A랑 F'C 둘 다 0이래요. 3차인데 서로 다른 실수 3개야. F'A도 0이고 F'C도 0이에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접선의 기가 빵이에요. 그 말은 이거 두 개 다 극점이란 이야기예요. 오케이? F'X는 0이 A와 C를 근으로 갔는데 그 둘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두 개가 근이라고요.
뭐 둘 중에 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해보면 결국 생긴 모양은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는데 모른다는 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C라고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하나 나온 건 뭐라고? FA가 빵이래요. X축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냐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뭐라고? B라는 이야기죠. FB가 또 빵이거든요. 그랬을 때 C를 A와 B로 나타내래요. 야, 아까 뭐라고 했죠? 그럼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C더라 라는 말입니다. 내분 공식 기억나죠? 2 더하기 1분의 2B 더하기 A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조금 복잡해져요. 이거 막 미지수가 여러 개 생기거든요. 뭐 그거 해설은 어디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거기 드린 거에 보도록 하시고 그것보다는 2대1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신상에 좋습니다. 1시간 정도 돼가지고요. 잠깐 쉬었다 할 거고요.